자, 오늘은 조명 용어예요. 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의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 전기기사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 테마고요. 공사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 응용에 조명이 있어요, 일장이. 그래서 좀 하기가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테마인데, 오늘은 이제 주로 조명 용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명에서 봤을 때 이제 온도를 따지는데, 온도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흑체예요. 블랙바디라고 하는 거죠. 흑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를 받아들이지만, 그죠? 받아들이지만 뭐예요? 반사는 안 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그냥 흡수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요, 총 그죠? 네 가지 온도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온도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온도에 대한 얘기할 때 흑체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복사에 대한 얘기죠. 복사. 그래서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발광되는 경우, 이걸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색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휘도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온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연도에는 색온도가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맞아요? 색온도라는 것들이 이미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색온도 정도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광원에, 우리가 뭐 어떤 광원, 형광등이든 뭐 LED든 간에 이런 광원의 색이 흑체, 그죠? 흑체의 색하고 같을 경우, 그죠? 얘를 이제 복사체를 썼는데, 복사체 얘가 반사가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때 색깔하고, 이 같을 때 온도야. 둘이 똑같을 때. 빛의 색깔하고 흑체의 색깔이 똑같을 때 온도를 색온도라고 한다. 핵심은 그거죠. 그 다음에 휘도는요, 휘도, 즉, 눈부심이라고 하죠, 휘도는? 눈부심이 같을 때, 그때 흑체의 온도를 우리는 휘도 온도라고 그래요. 결론은 이제 여기서는 핵심은 휘도가 같을 때 흑체 온도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온도는 뭐예요? 실제 복사체의 온도예요. 우리가 뭐 백열전 같은 필라멘트의 온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복사체의 온도를 뭐라 한다? 진온도다. 그 다음에 복사 온도는 복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니까, 초 단위로 계산하니까 와트죠. 와트가, 그죠? 동일할 때 흑체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복사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어쨌든 흑체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가장 높은 거는 뭐예요? 색온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복사체 온도죠. 진온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휘도가 같을 때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온도가 가장 낮죠.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연도에 출제된 건 색온도입니다. 관연도에 출제된 건 색온도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네 가지를 놓고 다 쓰라고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멘붕이 왔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습니까? 또는 네 가지 색깔에서 순서를 정해라 이러면 또 멘붕이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그래서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두기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실내 조명이나 이런 데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연색성이 나쁘면 실내 조명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색성이라는 건 뭐냐면 빛의 분광 특성에 대한 얘기예요. 빛이 분광이라는 거는 프리즘 우리가 대목에 11가지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광 특성을 나타내는 걸로 이 동일한 색을 가지고,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지금 제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그죠? 조명 빛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흰색 옷을 입었는데 형광등을 켜놓으니까 흰색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연색성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터널 안에 노란색 나트륨 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어도 노랗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다? 실내 조명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색성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색성도 관연도 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요. 조명의 기초입니다. 조명 기초. 여기가 이제 진정한 조명의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요. 광속은요, F라고 쓰고 단위는 루멘으로 읽습니다. 루멘으로 읽어요. 광속은요, 이 광원에서 발생되는 복사속, 복사 에너지를 뭐야?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뭐예요? 정의야, 정의. 그렇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뭐야? 광속이 크다, 빛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조명 용어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광속을 세 가지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구분하는데 광속이 이제 구광원이 되어 있는 경우, 즉 뭐야? 백열전구나 이런 것처럼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원통광원, 대표적인 게 뭐야? 형광등. 예, 그 다음에 이게 원통을 원주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우리가 평판광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광원은 F를, 광속을 4파이의 I, 요거 이제 광도예요. 광도. 전류 아닙니다. 광도예요. 자, 원통광원은요, 파이 제곱의 I. 평판광원은 어떻게 돼요? 파이의 I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광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명을 할 때 가장 유리한 건 뭐야? 어느 등을 사든 광속이 많이 발생하는, 그죠? 빛이 많이 나오는 애가 유리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 얘기를 광속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광도예요. I고요. 칸델라입니다. 광도 I는 정의는 뭐예요? 발산되는 광속의 입체각 밀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입체각 밀도. 그렇지만 광도는 보통 뭐예요? 빛의 세기예요. 왜? 밀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각도 안에 빛이 얼마나 세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빛의 세기를 광도라고 합니다. 자, 광도는요, 잘 보세요. 광도는 어떠냐면 조명을 여기다가 I라고 하는 칸델라에 조명을 켜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비춰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높이를 우리가 H, 이 바닥 면적, P조면의 이 바닥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이때 광도는 어떻게 돼? 광도는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발산 광속의 입체각. 입체각은 뭐예요? 여기서 들여다본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입체각은 그죠? 자기가 갈 때도 많이 했지만 오메가는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였어요? 스테레디안으로 썼어요. 그래서 발산 광속의 입체각 밀도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 얘는 얼마예요?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고, 광속이라고 하는 건 조도하고 면적을 좀 있으면 곱해봅니다. 조도가 밑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조도하고 면적을 곱하면 뭐다? 광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도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빛의 세기. 이게 그냥 답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 조명 이해할 때 광속, 빛의 양, 그죠? 광도, 빛의 세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걸 뭐라 한다? 광도라고 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보면 위에 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고 그랬고, 밑에는 2파이의 1 세타는 어디라 했어요? 여기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R의 제곱 H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얘분의 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R의 제곱 H제곱분의 H가 돼야 되는 요거를 뭐라고 했다? 광도식이라고 불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광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요. 조도예요. 조도 2는 럭스 또는 룩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조도입니다. 결론은 그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조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조도는 뭐냐면 등을 이렇게 켜요. 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바닥이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피조면이라고 그래. 밝게 만드는 면.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을 놓고 수업을 하면 빛이 어디? 책상이 밝은 정도가 여기에 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조도는 결론적으로 조도는 뭐예요? S분의 F가 된다. 루멘 퍼 미터 제곱이 됐고 이거를 럭스라고 부르는데 이 루멘은 뭐야? 광속이고요. 금방 했잖아요. 그죠? 면적은 뭐야? 이 피조면의 면적이 이 바닥 면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방으로 치면 맞아요. 그래서 요게 무슨 면적이라고? 요게 피조면의 면적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써놓으면 방이면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책상에다가 스탠드 키면 뭐야? 책상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휘도가 되죠. 휘도는 B예요. 단위는요 스틸브라고 써놨는데 단위는 보통 니트로 쓰는 게 맞죠. 스틸브보다도. 근데 이게 사실 니트로 쓰는 거는 뭐냐면 MKS 단위계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광속이 루멘, 광도가 칸델라, 조도가 럭스일 때 얘는 니트가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휘도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의 그죠? 광도예요. 면적당 광도네요. 이걸 뭐로 쓴다? 눈부심의 기준으로 쓴다.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 휘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하세요. 휘도 B는 S분의 I예요. 칸델라 퍼 미터 제곱이었죠? 금방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빛을 비춰서 이 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조도할 때 S분의 F 하면 얘가 이 면적이 되는 거죠? 눈부심은 바닥을 내가 쳐다보면 눈부신 적이 있어요? 등을 들여다봤을 때 눈이 부신 거죠? 뭐야? 발광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발광 면적이 되는 거죠. 이 피조면의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면적이지만 면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거는 4번하고 5번을 묶어놓으시면 얘기가 돼요. 항상 4번하고 5번을 묶어라 이렇게 저는 얘기 많이 하는데 4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명이 미터 제곱이야 막 100미터 제곱이면 얼마나 큰 거야 조명이. 그럴 수는 없으니 보통의 단위가 칸델라 퍼 미터 제곱 즉 니트로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조명은 다 센티미터 제곱을 해서 스틸브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KS 단위계로 나타내면 니트로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스틸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제곱과 미터 제곱의 차이니까 1스틸브는 스틸브라고 한다고 했어요. 10의 4승의 니트가 되는 거고요. 1리트는 10의 마이너스 4승의 스틸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렇게 했던 거를 휘도라고 부른다. 요새는 이제 휘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도로 조명 같은 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광속 발산도입니다. 면적당에요. 광속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이상한데? 면적당 광속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조도 2는 S분의 F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조명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구분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루멘 퍼 미터 제곱인데 여기서 면적당 광속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이 면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조면이야. 우리 건물의 방바닥 면적이야. 얘는 뭐예요? 광속이 나와야 돼. 빛이 나와야 되니까 등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면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광속 발산도 이 면적은 빛이 나오는 면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명기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방이 이만하면 여기 면적은 뭐야? 이거고요. 여기 이 빛이 나오는 여기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광속발산도가 되는 거예요. 광속발산도는 R로 쓰고 S분의 F지만 S가 ES가 아니라 얘들의 면적인 얘 면적이 된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얘가 달라지는 거죠. 광속발산도는 레드럭스를 쓰고 S분의 F인데 잘 보세요. 9야 9. 구광원이라고 해보자고. 자 여기다 이제 구광원 이렇게 동그란 9예요. 동그란 9에서는 9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파이 R 제곱이야. 9에서 빛이 방사되는 면적이 했잖아요. 그러면 9방사하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4파이의 R의 제곱. 그렇죠? 좀 아까 했어요. 9의 광속은 얼마야? 4파이 I. R 제곱 I가 되는구나. 이 R은 이 광원이 동그랄 때 이 광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야. 됐어요? 얘는 뭐하고 관계했다? 빛이 나오는, 즉 광원과 관계했다. 여기다 아예 그냥 광원 이렇게 해서 별표 100개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빠르게 간다. 그렇죠? 오늘 이 수업 어떤 사람들은 이 면적 때문에 또 고생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구광원을 했는데 주목. 해봐. 자, 구광원 했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광속 발산도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R제곱분의 I인데, 그죠? 만약에 여기다 뭘 곱하냐? 등기구가 있으면 이타, 기구의 효율. 그렇죠? 기구의 효율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투과율이 있으면 투과율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면적에서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외구를 씌워놓으면 빛이 나오는 게 50%만 나올 수도 있고 80%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투과율 있으면 투과율 곱해준다 이거죠. 맞아요? 만약에 그런데 글로브를 씌우면 이렇게 위에다 외구를 완전히 씌워버리면 글로브의 효율은 1-로우분의 타우니까 투과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글로브 효율을 넣은 거예요. 만약 글로브 효율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고? 기구 효율이 좋아졌다 곱하고 투과율이 좋아졌다 곱하시면 돼요. 이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완전 확산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디서 봐도 눈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휘도가 같은 면이 되는 거예요. 휘도가 같은 면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봐도 똑같다는 거는 판으로 만들었구나. 구가 아니라 어디서 봐도 판으로 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유리판, 뭐 백색판, 하여튼 이런 판 타입으로 오는 건 다 휘도 같은 면이 되는데 이때 완전 확산면이 되면 광속발산도는 휘도에다 파이를 곱하고 로우이, 타우입니다. 여기서 로우는 반사율이고요. 타우는 투과율이에요.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확산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실기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필기에서는 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판을 댔다. 이미 완전 확산면이구나 라고 알고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명률입니다. 조명률은요 U로 표시하는데요. F0분의 F 곱하기 100입니다. 조명률은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전체 광속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등을 샀는데요. 얘들은요 1000루멘이야. 1000루멘짜리 등을 샀어.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등이 이 1000루멘은 뭐가 된다? 전광속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바닥에 와서 보니까 바닥은 500루멘밖에 안 돼. 그럼 뭐야? 요거는 실제 광속인 거예요. 즉 어디에요? 작업면에 와 있는 작업면의 광속이에요. 조명 기구에서는 처음에 1000이었는데 여기서 빛이 나올 때는 1000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500이야. 그럼 조명률이 얼마라고요? 50%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7번째인 감광보상률입니다. 아니, 한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잘 봐. 감광, 빛이 감해지는 거예요. 아, 점등 중에, 그죠? 빛의 양이 이제 덜 나오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덜 나오는 거야. 감퇴를 고려를 해가지고 소요 광속에다가 여유분을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광보상률은 D로 표시하는데 D는 M분의 1이다. M은 뭐예요? M은 유지율 혹은 보수율이라고 쓰는 게 바로 이 M인 거예요. 그래서 감광보상률에 대한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2022년도에는요. 산업기사에 이 조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용어, 그죠? 용어하고 가로놓기가 나온 거야. 단위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조명 효율입니다. 여기가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효율은요,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야, 단위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전등 또는 램프 효율이에요. 이 효율은 P분의 F가 됩니다. 뭐예요? 루멘 퍼 와트예요.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광속이, 전력당 광속이 얼마나 나오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40 루멘 퍼 와트 하고요. 80 루멘 퍼 와트 같으면 이게 더 밝은 등인 거죠. 똑같은 전력을 넣어서 빛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걸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로 쓰라고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근데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말로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 전체 뭐예요? 소비 전력에 대한 전체 광속의 비율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발산 광속의 비율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광이 되는, 빛이 발광되는 효율을 나타냅니다. 발광 효율은요. 파이분의 F예요. 이 파이는 복사속이야. 복사 에너지에 대한 거죠. 맞아요? 아까도 복사 에너지에 대한 걸로 와트라고 그랬어요. 줄 퍼 세크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단위는 뭐야? 에너지를 시간당 얼마 하냐 해서 줄 퍼 세크가 돼서 와트니까 요걸 여기다 해보면 루멘 퍼 와트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그죠? 복사속 또는 방사속, 방사 에너지에 대한 광속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위는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랑 묶어서 설명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글로브 효율이에요. 겉에 외고 이제 글로브를 이만하게 씌우면 등은 이만한데 글로브를 이만하게 씌우면 그때 글로브를 씌웠을 때 효율은 어떻게 되냐? 2타는 1-로우분의 타우가 된다. 투과율 반사율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 용어에 대한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그 2022년도에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도 기호를 써라 2 단위를 써라 럭스 이렇게 처분이 난 거야. 휘도 B 니트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관연도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오늘은 지금 그죠? 조명 용어에 대한 관연도 용어 문제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됐었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조명에 대한 각 질문 앞에라.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2015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볼게요.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채 광색과 자, 광색이 흑채 광색과 같을 때 온도. 제가 뭐라 했어요? 색 온도라고 그랬다. 딱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딱 이해되면 돼요. 자, 빛의 분광 특성이고요. 색에 보이면 미치는 효과
동일한 색이라도 조명을 비슷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뭐라 그래?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연도 돌리는 애들, 니들 진짜 똑바로 들어. 색온도 연색성만 외웠다가 반대로 연색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혼자 그저 또 울면서 집에 옵니다. 관연도를 돌리려면 똑바로 돌려. 내가 얘기하는 관연도를 돌린다는 거는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얘도 다 쓸 수 있어야 정확하게 외운 거예요. 근데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 답만 외운 거지 무슨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하면 떨어진다고.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광 보상률에 대한 얘기예요. 2015년에 있었죠. 2015년에 이 조명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광 보상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등 중에 감속의 감퇴가 된다. 감속이 감퇴를 고려해서 주는 뭐예요? 소요 광속의 여유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명 설계 가면 FUN ESD 할 때 광속을 구하려면 잘 봐. UN의 ESD로 쓰는 게 뭐냐면 얘를 곱해서 또 얘가 뭐 1 이상이거든요. 항상 1.5면 뭐야? 원래 얘가 1이었다면 광속이 1000이었는데 얘가 1.5가 되면 뭐야? 150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속이 줄어들 걸 대비해서 그만큼 여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우리 그죠? 몇 해도 그죠? 몇 해도 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몇 해도 이렇게 쓰는 문제도 있고 이 내용을 보고 이게 감광 보상률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전등효율과 발광효율 나오죠? 전등효율은 P분의 F 루멘/퍼 와트고 발광효율은요 5분의 F라 그랬어요. 루멘/퍼 와트. 얘는 뭐야?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해서 전체 광속의 비율이고요. 얘는 뭐예요? 복사속에 대한 발산 광속의 비율이에요. 얘기 됩니까? 꼭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만 외우는 애들은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쓰러집니다.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 또는 복사속에 대한 광속 이 두 가지 얘기죠. 그죠? 자,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점광원으로부터 원추의 밑면까지 거리가. 자, 여기 점광원 하나 해놨어. 똑같이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밑면거리까지가 거리가 요게 4m. 반지름이 3m. 그렇죠? 원형면, 이 면의 조도가 얼마냐? 조도는 얼마요? 조도는 100럭스예요. 광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광도는 제가 어떻게 구했냐? 광도는 발산 광속의 입체각 밀도인데 광속은 아까도 뭐였어요? 조도하고 면적 곱하면 돼. 무슨 면적? 이 바닥 면적이야. 등 면적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는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도는 얼마야? 조도는 지금 이 바닥의 조도는 100이라고 그랬고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2파이의 1 자, 여기 3, 4. 여기는 얼마야? 5예요. 세타는 여기라 그랬어요. 코사인이 얼마야? 5분의 4.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2250 칸델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확인하세요. 조도가 나와 있다. 그럼 뭐야? 아, 이 바닥면 면적이구나. 원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지름이 3cm나. 문제 잘못 봤어요, 제가. 완전 확산형 반구형이에요. 반구형 전구인데 휘도가 나와 있고요. 문제 주어진 거는 기구 효율이 있고요. 광속을 물어보고 있고요. 광속 발산도가 센티미터 제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돼요? S분의 F고 기구 효율이 있으면 곱하면 됩니다. 아까 했죠?
글로브 효율이 있거나 기구 효율, 투과 효율이 있으면 곱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해설보다 이게 더 쉬워요. 2012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잘 보세요. 광속을 물어보고 있는데, 광속을 물어보면 뭐야? 2타분의 R의 S로 하시면 돼요. 근데 기구 효율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 0.75. 하나씩 가져가 봅시다. 제가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R은 광속 발산도는 얼마야? 0.95인데 룸 per 센티미터 제곱이야. 아, 요거 할 때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전구의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전구의 면적인데, 자, 이건 반구니까, 자, 면적을 우리가 계산할 때,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전구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지만, 반구면 이 면적을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을 1로 나눠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기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5cm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구기 때문에 면적이 반만 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죠? 계산해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죠? 어려운 내용에 봉착한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이걸 먼저 다 계산하고 0.75로 나눴어요. 한번 보세요. 해설지 나중에. 2012년 3회 5번입니다. 해설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반구의 면적. 그죠? 구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에서 다 틀린 거예요. 1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구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중에 이렇게 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오는 면적은, 빛이 발산되는 면적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에서의 면적이라 했는데, 빛이 발산될 때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구방사니까 4파이 R제곱이 돼야 되고, 이거의 반구니까 절반만 하면 2분의, 그죠? 2파이 R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죠? 2로 계산을 하면 2파이 R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요거는, 그죠? 내버려 두고 2분의, 요 R은 어떻게 돼요? 2분의 D. 지름으로 계산하면 4분의 D의 제곱 되니까 없어지고, 파이의 D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2분의 파이 곱하기 3cm 제곱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다 2분의 파이 곱하기 30의 제곱하면 딱 왜? 센티미터 제곱이 되니까 요게 센티미터 제곱이었죠? 그대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 1790.71 루멘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왜 조명을 못 해먹겠다 그러냐면 4번까지는 조명을 해먹을 수 있었어.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못 해먹겠다 그랬는데 해먹을 수 있었는데 5번에 딱 오니까 이 지금 지름이 3cm인 반구형 전구고요. 휘도가 주어졌지만 휘도로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지름이 3cm에다 체크를 해야 되고, 기구 효율이 지금 0.75, 광속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광속 발산도인데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잘 보세요. 광속 발산도는 R은 S분의 F고, 기구 효율이나 애들이 있으면 곱해준다 그랬어요. 이 면적이 뭐예요? 빛이 나오는 곳에 조명기구의 발산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완전 확산형 구를 달았다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구방사 되는 거지 원방사가 아니죠. 항상 전하에서 전기역소에 나갈 때도 구의 형태로 다 발산된다 그랬잖아요. 빛의 발산 면적 뭐예요? 구방사가 되니 면적은 어떻게 돼요? 4파이 R제곱이고 4파이 요거 뭐예요? 2분의 지름의 제곱.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파이 D의 제곱이 돼야 이게 구방사인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반구라고 했으니까 이 방사 면적이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풀이에요. 그럼 여기서 광속을 구하라니까 광속은 기구효율이나 광속발산도의 면적인데 광속발산도가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그냥 지름도 센티미터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효율이 얼마야? 기구효율은 0.75, 광속발산도는 0.95 곱하기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파이 곱하기 그냥 지름을 넣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790점 7일 루멘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누구 풀이에요? 제 풀이 옛날에 따라한 건데 이렇게 하면 복잡해요. 저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짧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5번 했잖아요. 5번을 하고 6번, 7번을 보세요. 그럼 엄청 쉬워요. 보세요. 반사로 투과역 타워의 반지름 안에 완전 확산형 구형 글로브를 끼웠어. 광도, 그죠? 광속발산도는 뭐야? 자, 광속발산도는 S분의 F고 어쨌든 구방사니까 4파이 R제곱이 있고 구광원은 어떻게 돼요? 4파이 I고요. 글로브 효율이 있으면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죠? 싹싹 지우고 어떻게 돼요? R제곱분의 I에 1-로분의 타우 즉 R제곱의 1-로분의 타우의 I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단위를 빼먹으면 안 된다. 레드럭스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니까 5번 하니까 6번은 굉장히 쉽죠? 맞아요? 그 다음에 7번이야. 지름 20cm의 구형 외구가 있어요. 외구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광속 발산도가 2000 레드럭스래요. 자, 요 가운데 이제 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의 광도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밖으로 나갈 때 투가 이런 몇 프로예요? 90%래요. 그러니까 광속 발산도는 S분의 F에다가 효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효율이 지금 2R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외구를 글로브라고 본다도 1-5분의 타운데 반사율 없으니까 그냥 2R만 쓰면 되는 거고 요거 대신에 아니고 기구효율 없고 2R만 줘있으면 2R만 곱한다 그랬습니다. 이론할 때 제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또 4파이 R제곱 4파이의 I의 타우 하니까 요건 없어졌고 R제곱 R은 얼마예요? 지름이 20cm예요. 문제 잘 보세요. 지름이 20cm입니다. 지름이 20cm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10cm. 그렇죠? 그 다음에 그죠? 광도는 모르겠어. 얘는 얘잖아요. 그때 광속 발산도가 얼마였어요? 2000이래요. 그러니까 I는 광도는 어떻게 구해요? 0.9분의 0.1의 제곱 곱하기 2000에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2점 22 칸델라예요. 자, 재밌는 얘기 나왔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모든 내용 중에 조명은 용어 쓰라는 거 이외에 계산 문제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조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지금까지 뭐예요? 조명 용어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100% 뭐밖에 없었어? 광속 발산도밖에 없었어요. 그걸 잘 챙기시라는 겁니다.